LG가 선빵을 때렸습니다. 2021년을 뜨겁게 달굴 차세대 LED TV, 나노셀 TV의 업그레이드 버전, 색영역도 더 넓고 명암비도 더 높고 밝기도 밝은 퀀텀닷 나노셀 LED TV, 줄여서 QNED입니다. 삼성이 QLED 네이밍으로 재미 보는 게 너무 배 아팠나봐요. QNED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거 뭐 QLED보다 업그레이드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요게 끝이 아니에요. 평소에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QNED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 QNED가 또 있어요. 요거는 퀀텀닷 나노 LED TV,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름은 조금 다른데 내용은 많이 달라요. 요게 뭔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재미없다고 다 나가실 거니까 요거 진짜 간단하게. 삼성이 만들고 있는 요 QNED는 LCD처럼 백라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정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까지 듣고 보니까 삼성이 조금 짜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LG의 QNED, 나노셀 TV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LED TV다 라고 말씀드린 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는 여전히 LCD TV입니다. 그런데 미니 LED를 사용한 좀 특별한 LCD TV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LG의 QNED TV 속에 인척하는 미니 LED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요 미니 LED가 2021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LG의 QNED TV가 미니 LED TV고요. LG만 내놓냐? 당연히 아니죠. 삼성도 내놓습니다. 삼성은 네오 QLED. 근데 이거는 네이밍이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네오 QLED라는 이름으로 미니 LED TV를 출시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같은 미니 LED인 QNED랑 네오 QLED가 같은 선상에 있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LG가 마케팅적으로 한 대를 때리고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TV 회사들도 당연히 미니 LED 기술을 활용한 TV를 이미 출시했거나 아니면 출시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TV에만 미니 LED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아니죠. 아이패드 프로, 요번에 미니 LED가 들어간 신형이 나올 예정이고요. M1X가 들어가는 14인치, 16인치 좀 더 본격적인 맥북 프로, 여기도 미니 LED 화면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델은 이미 미니 LED 모니터를 내놨어요. 고가형 모니터 시장에도 미니 LED 모니터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미니 LED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 미니 LED란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니 LED가 뭐냐? 말 그대로 작은 LED 전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덜 작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로 LED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는 LED가 진짜 마이크로 단위로 세야 될 정도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LED가 머리카락 하나 두께? 그거보다 더 작거나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LED가 작아지면 뭘 할 수 있냐? 서브 픽셀 하나하나를 LED 전구 하나하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광고판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들은 픽셀 하나하나를 LED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 300인치, 400인치 이런 화면을 집안에 갖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모니터 이런 사이즈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LED 하나하나가 엄청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마이크로 LED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픽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빛을 내기 때문에 LCD랑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고요. 흔히 OLED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닝 걱정도 없어요. 꿈의 디스플레이인 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이크로 LED TV 가격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집 팔고 TV 사서 그럼 볼 데가 없는데? 어쨌든 다시 미니 LED로 돌아오면 얘는 마이크로 LED보다는 조금 큰
작은 LED예요.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를 LED로 박아놓는 짓은 못합니다. 자, 요번에 출시되는 LG QLED TV에 미니 LED가 총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잠깐 계산해보면 픽셀 하나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3개의 전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3만 개 LED로는 총 10,000개 픽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16대 9로 하면 대충 해상도가 133에 75 정도, 이런 식으로는 못 쓰겠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미니 LED란 놈은 어디다 쓰냐? LCD에 백라이트로 쓸 수가 있어요. 항상 LCD랑 OLED 비교하면 LCD가 두드려 맞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완전 블랙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LCD는 백라이트가 빛을 내고 그 앞에 액정을 넣어서 요 액정이 빛을 많이 통과시킬지 적게 통과시킬지 요거를 통해서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빡빡하게 잠그더라도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빛이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귀에 닦지 않겠죠? 그런데 맨날 LCD라고 두드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년 짬밥이 있지. 그래서 로컬 디밍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컬 디밍이라는 게 백라이트가 있으면 그 백라이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쫙 켜놓는 게 아니라요. 구역을 짠짠짠짠 나눠가지고 일부 구역은 밝게 켜고 일부 구역은 어둡게, 어떤 구역은 아예 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백라이트의 밝기를 다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운 부분, 예를 들어서 블랙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역에 백라이트를 아예 꺼버리면 LCD도 완벽한 블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새 나갈 빛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완전 블랙에 이렇게 집착하냐? 그게 뭐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블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화면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밝기 비율이 커지고요. 요거를 명암비라고 얘기하는데, 요 명암비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와, 화질 좋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HD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HDR에서는 완전 블랙으로 구현되는 높은 명암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SDR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SDR 영상인데, 어쨌든 이런 SDR 영상은 애초에 명암비가 낮은 디스플레이에서 볼 거라고 상정을 하고 만드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명암비가 낮은 디스플레이에서 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명암비가 높은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그냥 화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데 HD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작 단계부터 해서 요 영상은 명암비가 대단히 높은 디스플레이에서 볼 거다, 요렇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암비가 낮은 디스플레이에다가 요거를 억지로 보여주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완전히 허옇게 뜨고 막 뭉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로컬 디밍 같은 이런 특별한 추가 기술이 없는 LCD는 HDR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컬 디밍 기술을 이용해서 화면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런 식으로 명암비를 높일 수 있으면 LCD에서도 HDR 컨텐츠를 훌륭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만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 같아 보이겠지만, 로컬 디밍이란 기술은 일종의 눈속임이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LCD 백라이트가 화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쭈르르 일렬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을 화면 전체로 퍼뜨리고 요게 백라이트가 되는 건데, 자, 요 상태에서 로컬 디밍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일렬로 돼 있는 걸 껐다 켰다 하면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밖에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풀 어레이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화면을 세로로만 쪼개는 거랑 달리 이제는 화면을 바둑판처럼 가로로도 쪼개고 세로로도 쪼개게 됩니다. 화면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겠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겠죠. LED 100개 같은 경우에는 대충 배치해보면 LED 가로로 13개, 세로로 8개 요 정도 배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달 주변에 이렇게 달무리처럼 보이는 요런 현상이 생겨요. 요거를 블루밍이라고 합니다. 달같이 커다란 밝은 물체는 좀 나아요. 주변에 달무리 생기는 정도만 감소하면 되는데, 별 같은 걸 생각해봐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 밤하늘 깜깜한데 거기 갑자기 밝은 점이 2픽셀, 3픽셀 정도 사이즈로 뽁 하고 찍혀 있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LED를 밝게 빛나게 해야 되나요? 밝게 빛나면 요 쪼매난 구역을 위해서 이 전체가 허옇게 떠버리게 될 거고, 반대로 얘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면 별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LED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LED 개수를 늘리면 화면을 조금 더 촘촘하게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LED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걸 더 촘촘하게 하려면 LED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미니 LED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G의 QNED TV 미니 LED가 3만 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이제 로컬 디밍 존이 3만 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 미니 LED 12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2,500개의 로컬 디밍 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00개라고 생각을 해도 4K라 그러면 가로 해상도가 3840이고 세로가 2160이거든요. 그러면 총 픽셀 수가 800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 800만 개를 250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봐야 로컬 디밍존 하나가 3000개가 넘는 픽셀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쯤 되면 로컬 디밍의 부작용을 이제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마치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OLED보다는 조금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명암비가 높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드디어 LCD가 HDR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HDR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에서 진짜 제대로 된 HDR 영상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줄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HDR 보급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HDR 디스플레이가 얼마 없다는 겁니다. 모니터나 TV 중에서 나 HDR 돼요 이러면서 광고하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 대부분이 HDR 신호를 받아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지 실제로 HDR을 HDR처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HDR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보통 엄청 비싸요. 문제는 이렇게 업체 광고만 믿고 HDR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저렴한 제품을 사가지고 HDR 영상을 틀어서 보면 뭐야 HDR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HDR 영상 찍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보는 사람이 나 이거 HDR 좋아 이러면서 막 봐줘야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이 뭐야 HDR 별거 아니네? 이런 반응이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HDR 영상 찍을 이유가 없겠죠. 이게 완전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HDR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그러면 이 상황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이 관심 많아지면 저도 좋고.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미니 LED에 대단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 디밍 존만 많으면 그러니까 미니 LED 기술을 쓰기만 하면 장땡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로컬 디밍이 눈 속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눈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잘 속이려면 많은 LED도 필요하지만 화면 컨텐츠를 분석해서 요 LED 밝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가장 자연스러울지 요거를 결정하는 알고리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계산한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늦으면 백라이트랑 실제 LCD가 보여주고 있는 영상에 시차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밝은 게 이렇게 샥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뒤따라간다던가 자막이 이렇게 딱 나왔다가 자막이 사라졌는데 뒤에 LED는 아직 덜 어두워져서 자막 있는 부분만 허옇게 떠 있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아마 이런 요소들이 미니 LED 제품들 사이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매하기 전에 스펙 시트를 보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컬러 스케일에서 QNED TV나 네오 QLED 같은 미니 LED 제품이 나오면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놓고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들 제가 많이 싸들고 오겠습니다.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2021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미니 LED가 될 겁니다. TV, 모니터,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패드의 디스플레이, 노트북 디스플레이 할 거 없이 여기저기 미니 LED가 들어간 제품들이 튀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미니 LED는 마이크로 LED랑은 확실히 다른 거고요. 마이크로 LED는 다음 세대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이고 미니 LED는 LCD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LCD는 LCD인데 LCD의 약점인 명암비를
미니 LED, 작은 LED를 이용해서 굉장히 세밀한 로컬 디밍 존 컨트롤로 극복한 LCD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LCD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을 하면서도 OLED의 단점인 버니는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미니 LED 디스플레이들이 HDR 보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니 LED도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로컬 디밍 존을 잘게 쪼개가지고 최대한 블루밍을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픽셀 하나하나가 빛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의 그 수준에는 당연히 못 미치고요. 백라이트랑 LCD 패널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 그리고 알고리즘이 얼마나 완벽한지 이런 거는 미니 LED만 적용했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각 회사들이 요걸 어떻게 해결할지 한참 고민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스케일 구독을 하셔야 된다, 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미니 LED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잠깐 언급했던 마이크로 LED라든지 OLED의 현재, 그리고 이 기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좀 더 기술적인 얘기는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ES 시작했죠. CES에서 발표되는 삼성, LG 포함해서 TV, 그리고 게이밍 제품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니 LED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재밌는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 QNED TV 소개를 빙자한 미니 LED 설명이었고요. LG QNED나 삼성 네오 QLED, 그리고 미니 LED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